남을 단죄하는 이런 사법관으로서의 이런 경험이 굉장히 어떤 한 부분에 치우친 경험 같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범죄 현상을 판단하고 또 그거에서 어떤 누가 나쁜 사람인가 죄인을 분별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사회를 또 굉장히 치열하게 전반적으로 또 보는 측면이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이 법조인의 어떤 그런 안경으로 본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다소의 어떤 그 한계는 있을 망정, 어떻게 보면 동시대를 밋밋하게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또 학교에서 교수로서 책만 보고 있었던 사람보다 훨씬, 이 검사라는 직책은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저도 겪어봤지만 정말 이 사회의 최상위 권력층, 뭐 정치 권력이 됐든 또 기업인으로의 경제 권력이 됐든 최상층에서부터 사회 가장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서부터 넓은 사람을 다 상대할 수 있는 직책이 어떤 면에서 검사입니다. 그런 속에서 자 이제 윤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게 해서 3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범죄라는 그 소위 안경 프리즘을 통해서 봤다고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을 치열하게 좀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어떤 그 아까 말한 그 갈등의 그런 문제들이 사건화돼서 검찰청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범하게 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검찰청에 아니죠. 올 일이 없지만, 우리 사회가 만약에 정치권에서나 또는 그 행정 책임자로서 고민해야 될 사실 그 일들의 상당 부분은 또 이런 법원 검찰청의 사건 사고의 형태로도 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세상의 어떤 일과 직접 맞부닥치고, 또 검사하고 판사하고 비교해 보면 검사가 더 먼저 부닥치고, 그렇죠. 검사는 직접 부닥치고 판사는 검사들이 그 가운데 좀 약간 한번 걸러서, 예를 들어서 검사가 사건 수사 업무를 통해서 상대하는 것이 100건이라면 그 가운데 기소되는 건 결국 100건 중에 한 5건에서 10건이랍니다. 나머지 80건에서 90건은 기소가 안 돼요. 기소되는 비율이 100건 중에 5건에서 10건입니다. 그러면 판사는 그 5건, 10건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검사는 법원에 기소 안 된 판사한테 가지 않는 나머지 100건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시달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검사들 입장에서 어떤 나름대로 억울한 어떤 상황을 이렇게 들어주고 이게 이렇게 된 과정을 이렇게 살펴가는 것도 그게 굉장한 나름대로 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이 우리 검사 출신이 그러한 경험을 잘만 좀 녹여내면 오히려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갈등 구조에 있어서 한번 겪어본 일들이 많을 것 같고, 그 전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정치의 어떤 그런 도전, 또 정치 중에서도 가장 정말 정치한 사람이 어떤 경우는 몇십 년을 벼르고 해서도 넘보지 못할 그런 소위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지금 바로 이 정치 초보자가 그렇죠. 바로 도전하는 이 국민이 참, 이건 한편으로는 참 걱정스러워요. 되는 과정도 그렇지만, 되는 과정도 정말 이건 뭐 어떤 분들은 이 어려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이 도와줘야만 가능하다. 그렇죠. 즉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도 하늘의 도우심이 있으면 되는 일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무슨 정치적인 역량이 있고 정치적 경력이 있어도 그런 천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넘볼 수도 없는 그런 자리가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저는 어쨌든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즉 내가 오랫동안 이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자기 그거에 맞춰서 자기 관리를 해오고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해오고 또 그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지에 대한 어떤 생각과 어떤 철학의 준비가 참 그런 걸 갖춘 사실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어주는 것이 사실은 소망스러운데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 총장에게 이제 그러한 시대적 요청이 적어도 윤을 반대하는 뭐 층도 있지만 윤을 지지할 층이 있다 보니 그럼 이 상황을 그냥 저는 받아들이라고 이제 하고 싶은 거죠. 큰 틀에서 보면 보수 야당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연속성이 있지만 또 여러 환경이 다르니 그때의 그 당과 지금의 또 그 당은 또 다른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제3의 당을 저는 이 개인 생각이면서 제가 윤에게 부탁하기도 한 사항입니다. 뭐 본인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 언급을 안 했으니까 이건 제 생각이라는 점에서 저는 제3의 당을 만들거나 제3의 당에 들어갈 생각 기웃거려서도 안 된다는 거죠. 즉 그건 다르게 말하면 현재의 그 보수 야당 또는 제1야당인 국힘당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이기려고 한다면 그것이 지금 현재의 여당과 야당의 대결 구도에서는 그래도 이 당이 우리의 이 현재의 정치 구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조직, 기반, 전국에 있는 그 소위 이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중앙당만이 국민의힘이 아니고요. 그렇죠. 각 시도에 있는 그런 시당, 그런 건물, 조직, 거기에 당원들 이러한 조직 기반을 이걸 업고 싸워야지 제3의 당을 뭐 만든다. 제3의 만들어진 당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 가서 내가 대표가 되겠다. 근데 그 제3의 당이 이 지금 짧은 이 서너 달 동안 언제 당원 만들어? 이 어마어마한 선거 자금을 어떻게 줘요? 이 국민의힘에는 여당도 그렇지만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정치 보조금이 나와. 그걸 갖고 해야지. 그러면 물론 돈만 생각하면 모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돈으로 되는 일은 모금을 하면 되지만 사람은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현재 이게 큰 틀에서 어떤 소위 통폐합이 돼서 빅텐트가 돼서 설령 상호가 바뀌더라도 저는 예측컨대는 결국 국힘의 이름으로 내년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윤은 여기를 업어야 되고 여기를 들어가야죠. 근데 언제 들어가느냐는 문제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따져봐야 되고 두 가지 어떤 그 옵션이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요? 예를 들면 뭐 그냥 선제적으로 그냥 그야말로 호랑이 잡기 위해서 굴에 들어가는 식으로 앞뒤 안 재고 어차피 갈 것 같아요. 어차피 갈 거니까 가야 된다는 그 견해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 소위 어떤 약간의 어떤 세력화를 해서 조금 몸값을 좀 더 키워서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인기는 있지만 정치적 어떤 그 여러 가지의 그 평가 이 잣대 이 요소들에 비춰보면 다 비기너라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조금은 여태까지는 뭐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별 교류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치권 사람들하고 예컨대 지금 국힘당의 어떤 전현직 의원들하고의 이런 소통 등을 통해서 좀 교감을 넓히고 지금은 소위 지금 그렇습니다. 이 현재의 국힘당에 또 있는 그 정치인들 중에도 좀 나름대로 좀 함께 뜻을 함께 할 만한 사람들과는 윤이 좀 앞으로도 접촉을 할 겁니다. 앞으로도 더 해야죠. 접촉을 해서 지금은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냥 얘기 좀 좋은 고견을 듣고 싶다 해서 들으라. 정치인들이라는 게 참
다들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어 해서. 그렇죠. 지금 보세요. 정진석이도 그렇고, 권성동이도 그렇고, 사실 윤하고 만나서 주고받은 얘기 굳이 자기가 오픈 안 해도 될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해야지 자기가 되니까. 그건 자기가 뜨니까. 자기가 뭐, 이게, 응? 전당대회가 끝나면 곧 입당할 것 같다더라. 그건 사실은 윤이 그렇게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저희 가서 좀 어나운스 해달라고 한 얘기도 아닐 거예요. 어떤 대화 속에. 자기가 그리고 뭐,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것도 뭐, 자기, 처가에서 10원도 피했겠지는 없다. 그것도 결국은 윤이 직접 기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정진석이하고 대화한 자리를 정진석이가 또 전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윤도 잘못했죠. 정치인들하고 무슨 대화를 나누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정치인들이 가서 얘기를 물론 그것까지 생각하고 그런 포석을 갖고 얘기를 하려고 했다면 그건 또 이제 사실 또 조금 한 단계 다른 건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윤 그 성품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 하나만 제가 사실은 약속이 있어서 아, 예, 예. 갈 거니까 예, 이제 계속 말- 진행할 예, 아, 예, 그래요? 예, 계속 할 거예요. 예, 예. 저는 관계없이 하시는데 저 하나만 여쭤보고 궁금한 게 사실은 저도 이제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뭐 자기는 사실 한 번에 됐는데 이유는 뭐 됐다고 하면서 머리 크게 얘기도 하면서 뭐 이제 한번 이제 본선 나오면 다 까발리면 문제가 좀 많을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위협을 했거든요. 그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국회의원 되고 뭐 하면 그때마다 좀 검증을 받잖아요. 선거운동 후보하면서.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뭐 재산이나 뭐 결혼도 늦게 봐서는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저쪽에서는 뭔가 큰 거를 건술 약점을 잡은 거냐. 그러니까 장모 문제 외에 본인이 사실은 저는 결혼 전에 장모가 한 건 전혀 아니라 생각하고 뭐 지금 뭐 그 형수도 뭐 결혼 전에 누구랑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거든요. 저는 결혼 정권은 다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본인이 와이프는 껴안으면 되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처럼. 근데 그런 면에서 현 총장은 그런 면에서 진짜 뭐 그런 거에서는 정말 갑자기 그쪽이 뭐 민주당이 엄청난 걸 딱 터뜨려가지고 한 큐에 보낼 만한 이렇게 정말 그렇게 허술한 짓을 난 했을 것 같지는 않는데 저도 그게 조금 그냥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그 좀 보세요? 지금- 많은 구독자들이 아니 궁금해요. 지금 현재 그 윤이 앞으로 이런 선거라고 하는 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막 이 친가 처가 외가까지 다 까발려지는 그렇죠. 다 밝아. 그러한 게임에서 예. 저는 현재 윤이 넘어야 될 큰 두 개의 고비가 저는 한 가지는 이제 공적인 부분인데 공적인 부분이 소위 아까 말한 그 전직 두 대통령 그리고 전직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적폐 적창살 수사 심지어 뭐 대법원장까지 네. 이렇게 하고 대법원장까지 구속을 구속시켰죠.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설명. 근데 그런 부분은 또 엊그제 이준석이가 나 한번 그렇게 해서 좀 요번에 이준석이 공로가 좀 있습니다. 공로가 있죠. 예. 뭐 탄핵에 대해서도 네. 쿨하게 네. 뭐 이준석이 대구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도 대구 경북 지금 완전히 뭐 박근혜 정치적 핫밭인데. 이 생내적 고향인 거기서도 뭐 윤석에 대해서 돌 안 던진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 윤도 그것이 그때의 어떤 소위 검사로서 혹은 법 집행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직무에 충실한 것이었다. 그리고 뭐 내가 소위 지금 박근혜 이명박만 한 게 아니라 아니었다. 또 이 정부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사는 했지 않나 이렇게 할건 다 하면 될 것 했다. 같고 예,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사적인 문제가 이제 네, 예. 처가의 그 문제인데 처가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 뭐 지금 현재 알려진 부분 외에
그 소위 장모나 처가의 어떤 그런 문제가 조금 더 부각될 수는 있겠으나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체육장님 말씀대로 결혼 전에 뭐 한번 조금 그런 부분을 조금만 전략만 잘 세우면, 예를 들어서 그걸 자꾸만 좀 그걸 자꾸 감싸려 하고 하지 않고 쿨하게, 그래 뭐 한편으로 내가 참 그 문제가 내가 참 답답하지만 그렇다 내가 어떡 하겠냐, 지금 이렇다고 진짜로 내가 이 지금 마누라 장모 내 인연을 끊을 수도 없고, 혹은 장모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법대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알려진 거 외에 이거 왜 뭐 있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송영길이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 물론 지난번 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 소위 그 한 30년 전 젊을 때 뭡니까 그 친구들하고 그 무슨 뭐 돼지 발전기 그거 하나 갖고도 맞아. 정치적으로 맞아. 돼지 발전 기억나요. 전 그런 거 같고 정말 어렸을 때 정말로 뭐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 거. 이지 그 정도 있어 본들. 무슨 진짜로 뭐 혼외자가 있거나 혼외자 또는 무슨 뭐 어떤 저 본인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거나 말이죠. 또는 뭐 어떤 과거에 뭐 참 음주운전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 친구가 운전하지 못하지 싶은데. 운전을 못해요? 나 이 친구 운전하는 걸 나 본 적이 없는데. 운전하는 걸 봤어요? 예. 그럼 어떻게 다녀? 뭐 택시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 기관장이 될 때는 관용차가 그렇죠, 있지. 예, 그전에는 내가 알기로는 운전도 못해요. 운전도 못해. 음주운전도 할 일이 없지. 그거 좋네요. 검사들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음주운전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없고 뭐 진짜로 뭐 어디 가서 과거에 뭐 그런 거 나올 수 있겠죠. 뭐 술을 적대 받았다. 어디 가서 술 한 잔 먹다가 네. 술 한 잔 먹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저씨 손을 한번 잡았다든지 한번 뽀뽀를 한번 했다든지. 네. 젊을 때 술 먹고 술 끼면 한뿔 안주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그러니까 내가 홍준표 돼지 발전도 얘기를 든 것도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정도이지. 나온다고 그 자체가 하나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뭐를 이렇게 부도덕하게 은폐를 하거나 또는 적어도 내로남불 어떤 그런 성격 자체가 그런 거를 용납 아니시죠? 그 어쨌든 결혼이 늦다 보니까 이제 애가 없다는 것도 애 부분이 그러니까 애가 없다는 게 사실은 그 지금 이제 얘 이제 군대를 안 갔거든. 군대를 안 간 부분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는 안 갔어요. 면제는 이 부동실업 면제예요. 부동시. 부동실업 면제. 예. 근데 아직까지 워낙에 그 부분은 황교안 때는 사실은 그때 면제가 그때는 대권도 아니고 당 대표 되는데도 면제 갖고도 말이야. 그때는 이 양반은 담 맞으니까 뭔가 여기에 무슨 피부병 이런 것 때문에 면제를 받았어요. 황교안 대표는. 근데 윤석열은 부동시라는 게 이 좌우장는 이게 사람들이 너무나 심플해서 별 예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군대 문제는 하여튼 거론을 안 해요. 근데 해도 좋다 그러면 군대를 부정한 면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통수권자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냐는데 지금 이미 현 정부가 워낙 군을 무시하기를 통수권자로서 군을 챙길 때 그 얘기지. 지금 현재 대통령은 군 하나도 안 챙기는데 특전사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하고 걱정은 별로 안 하신다. 지금 현재 알려진 사항은 그 대신 알려진 사항은 이제 외부 활동을 시작을 하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외부 활동을 시작하고 입당해야 된다는데 내가 반문을 제기합니다. 입당하면 입당했다고 당장 무슨 당에 무슨 큰 최고위원 직접 줄 것도 아니면 입당해가지고 당에 나가 사무실이 있나 자리. 당을 들어온다면 과연 무슨 역할이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당장 들어간다고. 입당을 빨리 해야 된다는데 입당을 않겠다고는 하지 않지만 내가 볼 때 당장 입당을 한다고 해서 그 다음날 나가서 앉을 자리가 있나 있나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외부 활동도 내가 조금 지난 4월달 5월달서부터 조금은 이 부분은 좀 더
아까 얘기했잖아. 일단 외발동 시작하면 6만 해도 생각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기자들 계속 따라붙어서 못 먹고 하는데 거기에 차분하게 생각. 그렇죠. 기자가 따라다니면 그때부터는 네. 그런 점에서 오히려 끝전까지 조금 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된 일종의 벼락치기 공부일 수도 있지만 좀 더 공부를 좀 더 하고 오히려 언론 이 노출 시간을 좀 지금 또 그러고 나와도 과거처럼 코로나가 없으면은 어디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 특강도 하고 또는 어떤 직장인 또는 어쨌든 사람 모인 데 가서 모아놓고 실내에서 내 생각도 얘기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도대체 5명 이상 모이지를 못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여건들을 좀 선용을 좀 하고요. 맞아 좀 여쭤봐. 자, 먼저 좀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